그러니까 식사는 2분 이상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옆 테이블에 직장 동료로 보이는 세 사람이 앉았는데 메뉴를 주문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각자 스마트폰만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각자 밥을 먹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 역시도 집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얼마나 먹는지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식이 습관이 돼서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대충 급하게 먹는 분들, 또 이것저것 챙겨 먹긴 한데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먹어야 마음까지 챙길 수 있는지 3가지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 명상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명상하면 왠지 요가하는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명상이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면 음식 명상은 혼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에 집중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직장 워크숍에서 한번 처음 접해봤거든요. 그때 진행하는 강사분이 재래시장이었는데 아마도 그 양평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려가더니 저희 10명이 넘는 저희 직원들에게 서로 지금부터 아는 척하지 말고 1시간 동안 혼자만의 식사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뭐 혼자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지 당황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랄까? 처음으로 좀 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콩비지찌개였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팔팔 끓는 그 뚝배기에 나왔었는데 콩비지의 그 고소한 맛과 향이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돼지고기가 씹히는 식감과 이렇게 더해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그 뚝배기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저는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시장에 시끄러우면서도 정겨운 소리, 또 약간은 쌀쌀했던, 그래서 코끝이 시렸던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꼭꼭 오래 씹기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급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먹는 걸까요? 한국인의 한 끼 식사 시간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5분도 안 걸리는 사람이 7%,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나타나는 사람은 44%, 10분에서 15분 사이는 36%로 나타났는데요. 식사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었고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밥 먹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사람이 15분 이상 먹는 사람보다 평균 110칼로리를 더 먹었다는 겁니다. 110칼로리 하면 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보통 먹는 밥 공기가 거의 한 300칼로리거든요. 거기 한 3분의 1이 넘는 양입니다. 천천히 먹기만 해도 덜 먹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 소화계에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이렇게 2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가 되면 그렐린이 나와야 되고요.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렙틴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 렙틴 호르몬은요, 식사를 시작하고 한 15분 정도는 지나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뇌에 이렇게 충분히 먹었어 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만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는 사람은 어떨까요? 렙틴 호르몬이 나오기도 전에 식사가 끝나버리니까 뇌에 신호를 못 보내는 거죠. 당연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는다면 어떨까요? 뇌가 먹는 것이 아닌 영상에 집중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요. TV나 스마트폰이 과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20분 이상 스마트폰 없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먹는 분들을 보면 몇 번 씹지 않고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씹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음식을 삼키기 적당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침과 섞여야 촉촉해져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삼켜왔지만 왜 노인분들 보시면 사례가 많이 걸리시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침이 잘 안 나오거든요. 침이 잘 나와야 음식을 이렇게 촉촉하게 뭉쳐서 식도로 쏙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서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또 잘게 부순 음식물은 소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위에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씹는 것은 소화뿐만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어금니를 이렇게 꽉 물어보면 귀 아래에 수축되는 곳을 저작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작근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를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또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씹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지 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번 이상 오래 씹어보세요. 천천히 먹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입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입 주위 근육뿐만 아니라 뇌와 또 얼굴 부위 기관과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고요. 무엇보다도 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고 하니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음미하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음미하기란 어떤 것의 맛이나 향기를 천천히 즐긴다는 의미인데요. 소소한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먹는 밥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밥이라고 생각한다면 음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끼 때우기식 식사가 아닌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과 향, 또 식감을 의미하면서 천천히 씹어보세요. 한 끼 식사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울푸드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많이들 보셨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친 주인공이 고향집에 돌아와서 사계절을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나 로맨스 없고요. 짜릿한 복수극, 또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그 사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농사 짓고 요리하고 또 친구들과 맛있게 즐겁게 먹고요. 또다시 요리하고 혼자서 즐겁게 먹습니다. 그게 다인데 영화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한여름에 수제비, 더운 날엔 오이콩국수, 또 봄에는 봄나물과 꽃을 곁들인 파스타, 가을에는 커다란 밤조림, 날씨와 계절에 따라 나오는 다채로운 음식들을 보는 그 즐거움뿐만 아니라 맛과 향, 식감까지 전해져 자연스럽게 상상하며 음미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마음챙김 식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매일 삼시세끼 마음까지 챙겨가면서 밥을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시간과 횟수를 세워가면서 먹어봤거든요. 밥을 좀 저는 천천히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고요. 20번 씹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없이 밥 한 숟가락, 또 반찬 한 젓가락을 이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보니까 밥에 들어있는 그 검정콩 그 한 알도 얼마나 고소하고 달던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아 주시고요.
20분 이상, 20번 이상 꼭꼭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시골로 내려가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생길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숲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